뭔가 이렇게 짜여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PD 없는, 하지만 이어지는 방송. 자, 이러다 급한 줄 한번 뛰어나간다니까? 그래. 돈 버는 거였어? 돈 버는 거였어? 약간. 그런가? 아유, 약간. 자, 오늘 저녁도 우리 김 작가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요. 그러면 조금 이어서 해볼까? 야, 어떻게 보면 2막이죠. 잠깐만. 여기서부터가. 우리 방송 보다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2개 올라갔어요. 한글날이랑 민비 특집까지 올라가고 순서는 민비가 먼저고 한글날이 나중에요. 근데 이제 시간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쓱 들어오신 분은 우리 대표님입니다. 쓱쓱 들어오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좋아요. 자, 이제 저희 방송 특징이 뭐냐면 할 말은 하자거든요. 술도 마시면서 역사 얘기도 하면서 혹은 다른 얘기도 하면서 할 말은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게 워낙에 이분이 관여된 게 많아가지고 실명이나 아니면 회사 명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얘기들만 하는 거라 이게 사실이야. 다 팩트야. 근데 우리가 조금 몸을 살리는 의미에서 해볼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와 진짜. 자, 그러면 이제 김창경 씨가 이제 IMF 때 테헤란에서 한 방 뚫겨 맞고 망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죠. 김창경 씨는 한 번 망해도 다시 일어났죠. 오뚜기 같은 분이에요. 불구의 사람이야. 정말.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이후에는 불멸의 김창경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이화여대 그분이랑 첫 부인이랑 이혼을 하시긴 했는데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교토삼굴이라고 하죠. 토끼는 굴을 3개 이상 판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뚫겨 맞고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혹은 지금 현 시대의 국민으로 살면서 기회가 2번이 없어요. 뭔가를 하다 망하면 진짜 거의 끝이야. 그 사람이 다시 남의 도움 없이 다시 서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솔직히 내가 가게를 하다 하나 망했어? 내가 진짜 우리 대표님처럼 나 뭐 해도 돼 이런 사람 아니면 저희 대표님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내가 본부장이야 막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되면 사!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2번의 기회가 IMF 이후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IMF 이전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거꾸로 쳐도 한번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의나 뭐 이런 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자기만 열심히 하면 밥벌이는 하고 가족은 건사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IMF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1997년에 IMF라는 게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패러다임 자체를.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어디 회사를 하나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만 하고 피폐만 안 지키시면 평생 벌어먹고 근속을 하고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봉제니 계약직이니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죠. 이게 지금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분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지. 금융계로 투신을 하면서 금융계로 투신을 했어요. 제3의 변신. 그치? 서울대 사칭 한번 했고 사칭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엔 다시 금융계로 들어갔어요. 3번째. 이거 트랜스포머도 이런 트랜스포머가 없는 거야. 사람이. 자, 이분이 IMF 때 맞고서 휘청하리다가 그래도 뭐 쌈짓돈 챙겨놓고 부자니까 이런 거 있죠. 제주도에 대기금고라고 금고를 인수합니다. 그걸 5억이 인수를 해요. 네, 대기금고 이거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대출 특집을 한번 했었어요. 비운의 방송 대출 특집. 나가진 않았지만 둘이 졸라 싸웠어. 뭐가 하나도 안 맞아갖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맥주 들어오면서 저희 대표님 저희 맥주 두 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딱 마시면서부터 방송이란 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요. 역시 엄청 싸웠어. 여기는 손이 있어야 돼. 역시 취준 역사. 자, 그래서 대기금고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잠깐 들어오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메라 너무 가리지 말고요. 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피치. 두 번째 피치. 클라우드. 슈퍼 클리어. 이것도 4.5도네요. 자, 하나씩 한번 까보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사람을 설레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 진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소주병 돌아가는 소리, 맥주 캔 따는 소리. 양주병 까는 소리. 아이고 그건 사랑하는 소리 정도가 아니지. 그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소리. 정말 별 소리 안 난다? 돌돌돌 돌리는 소리인데 그것만 들으면 왠지 가슴이 쑥쑥하고. 양주는 솔직히 까는 소리보다 잔에 따르는 소리지. 그리고 양주를 먹을 땐 자세가 거만해야 돼. 그리고 얼음잔에 이렇게 돌릴 때 딸기다 하는 그 소리. 사람 정말 설레게 하는 소리야 이거. 또 빠졌다. 자 대기근고 갑시다. 대기근고. 내가 대기근고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게 또 되려고 하니까 돼. 이게 참 그때 법이 바뀌었죠.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은행에 어떤 대주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무슨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1990년대 중반 대주주 심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그때 많이 막 생긴 거야. 원래는 생겼지. 은행 자체 저축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이름은 저축은행이면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은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세이빙뱅크예요. 뱅크라고 안 하고 세이빙뱅크라고 해요. 근데 그 준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지금 뭐 저축은행 행장님들은 자기들끼리 보면 아이고 은행장님 서로 이렇게 해주는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심사가 없어졌으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행.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진짜 때릴까? 그래서 저축은행이 막 생겼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창경이 그 바닥에 딱 들어간 거지. 이 아저씨가 대기금고를 인수를 했어요. 금고를 인수해가지고 그래도 뭐 돈 다루고 뭐 사기치던 분이니까 이때 막 이렇게 끌었을 거 아니야. 재밌는 게 뭐냐면 대기금고를 인수해서 은행장이 됐을 때 김창경은 지 이름으로 했고 김창경은 그때 두들겨 맞고 신용불량자 상태. 신용불량자였어. 신용불량자.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신용불량자였던 거야. 내가 진짜 여기서 빵 터진 게 은행을 내가 인수했는데 그리고 내가 은행장인데 신용불량자야. 나는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없는데 나는 은행장이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 대단한 분이 2002년에 상호를 미래저축은행으로 바꿔요. 금고에서. 그래 금고랑 은행이랑은 틀립니다. 금고 같은 경우는 돈을 받기만 할 수가 있어요. 남 빌려주지 못해요. 근데 저축은행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돈을 예금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대출에 치중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격을 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네, 이게 굉장히 큰 이권이에요. 이거를 우리 김 작가도 저도 이런 일을 좀 해봐서 우리가 아는데 김 작가가 저축은행에 대해서 그 흐름 잠깐만 얘기해 볼까? 맞아요. 네. 어떤 흐름? 이거 그러니까 돈을 걔네들이 이제 예금을 저축을 받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그들이 받는 그 이자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자, 흔히들 말하면 대출은 뭐 우리가 말하는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있잖아요. 1금융은 은행입니다. 부동의 일이죠. 최근에는 여기에 보험사를 껴준 애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형식상 1금융 무조건 은행이에요. 2금융은 협회, 축협, 수협, 농협. 근데 농협 중에서도 농협 중앙에는 1금융. 은행이 됐어. 그래요? 이렇게 간판을 보면 농협, 중앙, 은행 이러면은 그건 1금융이고 그래 단위 농협이라고 해서 무슨 농협 하면 그거는 2금융.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2금융에 들어가는 것도 뭐 보험, 캐피탈, 증권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금융은 이제 저축은행. 밑에 이제 쭉 밑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대부업체. 근데 저축은행에서 반발하는 거죠. 야, 우리가 왜 대부업체랑 같은 취급을 당해? 야, 너희는 4금융이라고 해. 그래서 4개가 됐어요. 그래서 4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4금융은 숫자 4가 아니라 개인 사자를 해가지고 개인이 빌려주는 걸 4금융이라고 했어요. 혹은 뭐 죽을 사자라고도 하죠. 네. 그 이제 무과장. 무과장. 그다음에 그 사나머니들 땅콩들. 땅콩 키우는 것들 원캐싱, 리드코프, 웰컴론, 바로론 광고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친구들. 자, 여하튼간에 이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저축은행은 아까
우리 김나노 씨가 얘기했듯이 저축은행은 그 예금을 했을 때 예금 이자가 높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예금 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 은행에 넣지 저축은행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그러면 은행이 저축은행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저축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뭐 일정한 금리가 있겠죠. 이걸 보통 조달금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조달금리에다가 저축은행도 자기들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정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와중에 이익은 내야겠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가면은 이자가 높은 거예요. 어쨌든 뭐 1금융은 1금융한테 돈 빌리고 3금융은 2금융한테 돈 빌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이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1% 줄게. 그럼 얘가 여기를 빌려줄 때는 그럼 내 1%에 얹어서 지가 먹을 거랑 얹어서 빌려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네가 일반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는 훨씬 얹죠. 이거에 네 것도 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까지 얹어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죽어가는 스타일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대출이 돼서 어마어마한 업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순위까지 올라가요. 재계 8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원한 있는 게 제주도민들 상대로 돈 잘 누는 것도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 다른 저축은행을 막 인수를 하는 거예요. 뭐 삼한저축은행, 예산저축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지점이 8개야. 본점이 제주도인데 그리고 심지어 출장소가 6개. 그래서 합치 14개까지. 그 미래 제2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을 또 만들었어. 맞아. 2개까지 만들었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사짜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애들 모아갖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막 힘 빵빵 불어넣고 막 자 힘내서 일해봅시다. 딱 이래놓고 싹 회사는 성장을 하고 그만큼 대출 많이 나가고 이자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회사는 점점 커가죠. 재계 8위까지 올라가는. 재계 8위가 아니라 그 저축은행 상에서 8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저축은행만 해서 저축은행만 열심히 했으면은 아마 지금도 타이틀 간판 잘 달고 잘하고 있었을 것 같아. 한일저축은행도 인수했지. 뭐 스마일저축 그게 지금 이제 미래 이저축은행 그게 스마일저축은행이죠. 그게 이제 스마일까지 간 거지.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큰 거야. 여기다가 그래프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아저씨를 보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어요. 그냥 이것만 했으면은 사람이 이게 되게 웃긴다. 없다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나 봐. 이게 원래 있는 사람들은 몸도 좀 이렇게 입신양명이라서 좀 낮출 줄도 알고 그러겠지. 근데 졸부나 이렇게 빵빵 뜬 새끼들은 이 기마이하고 가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부터 재밌어요. 네, 이제부터 재밌어요. 별 짓거리를 다 해. 네. 근데 이게 내 돈이냐? 아니야. 누구 돈? 고객돈. 그렇지. 고객돈 갖고 이제 지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고객돈 갖고 지랄. 본인은 돈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신용불량인데. 내 돈이야? 아니야. 근데 내 돈처럼 써. 자, 그럼 여기 보면 채널 A에 100억, MB에는 15억을 투자했어요. 투자 개념인데 이제 말은 100억이고 말은 15억인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더 넣었어요. 훨씬 더 넣었어요. 이게 누구 돈이야? 그래, 고객 돈이야. 왜? 근데 이게 목적이 있더라니까? 이 어떤 목적이 뭐죠? 뭐 일단은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아들 취업시키려고. 그렇지. 아들 취업시키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대학 가는데 나 이번에 고대 가는데 뭐 이건 특정 대학이 아니라 나 어디 대학교 가는데 잔디 깔고 갔어. 이런 우리 다 알아듣는 게 있었거든. 기부금 입학이라는 게 있었어. 학교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 의외로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기부금 입학이.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통합니다. 안 통할 것 같죠? 우리나라는 다 시험 치고 들어갈 것 같지? 기부금 입학 해요, 지금도. 기부금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 기부금 입사. 회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진짜 개망난인데 정말 개망난인데 이거를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회사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아들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아들을 뭐 그거 뭐지? 조금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이건 또 재밌어.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아들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아들 갈까? 아들이
연예인 스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어. 성질을 다 했대요. 근데 어.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벤츠를 타고 강남에 6중 추돌 사고를 낸 거야. 야 사람 그때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한 잔 싹 드시고 살짝 이렇게 젖어 계신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아휴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분도. 그거를 이제 아버지니까 돈으로 먹었는데 그 당시 공익인 아들 계좌에서 20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얘기야. 뭐 일반 사람이 조 실장 듣기에는. 통장에 가장 돈이 많았을 때가 언제야? 얼마까지 있었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야 여기 뭐야 뉴스룸 월급이 얼마인지 알겠네. 아니야. 자 이건 뭐 더 웃자는 많죠. 얘기고 웃자는 얘기고. 자 최대 얼마까지 있어봤어요? 통장에 계좌에 뭐 1,000만 원대까지 있어봤죠. 1000만 원대까지. 우리 대표님은 계좌에 얼마까지 있어보셨어요? 저번은 말 꺼냈는데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아 그래? 숫자가 좀 많이 틀려. 우리랑 달라? 우리랑 많이 틀려 숫자가. 내가 7억까지 써봤어. 7억까지. 아, 7억까지? 내 계좌에. 왜냐면 우리 집이 이사를 하고 뭐 이럴 때 그 돈이 있었어. 내 돈이 아니고 얼마까지 있어 봤냐는 거야. 근데 하루 스쳐 지나간 돈 아니에요? 3일이나 있었어. 무려 3일이나 있었어. 왜냐면 우리 집에 OTP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있어서 내가 OTP로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게 뭐 보안카드니 뭐니 이걸로 쏘면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그럼, 그렇지. OTP로 써야 되더라고. 그래서 한 3일 있었는데 얘는 공익을 하던 애가 공익이라고 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30살 이하잖아. 30살 이하고 참 계좌에서 20억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그걸로 사람을 때려도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하고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그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을 거야. 그 옛날에 어디지? 한화 회장님인가 아이. SK 회장님이신가 그 원펀치 쓰리강냉이라고 한화 승현 아니에요? 형님, 승현 형님, 승현 형님. 최승현 형님? 김승현 형님. 김승현 한화네 그러면? 한화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술 먹고 이러고 있다가 북창동에 가서 술을 처먹다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 근처에 웨이터가 있는 때린 거야. 웨이터들이 와서 때린 거야. 그러면 보통 명명 높으신 분들은 전화하겠지. 야 누구누구 보내 어떻게 해. 이분은 직접 갔어. 이분은 직접 가셔가지고 웨이터를 애들 잡아온 싹 다음에 잡아갖고 청계산 끌고 가서 묻어버렸어. 묻었. 아니 원펀치 쓰리강냉 이렇게 딱 이렇게 땅을 파갖고 겁을 좀 주셨지. 그리고 때리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수표 쫙 날리고 그러고 마무리하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화 다니는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싹 끌고 가서 먹이고 씻기고 다시 이렇게 용돈 주고 되게 인간적으로 끝났대. 근데 얘가 또 가서 그 짓을 또 한 거야. 아들내미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세상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잠시 얘기 새기는데 한화 하나 특집은 따로 한번 해봐야 돼. 한화 회장님은 진짜 할 얘기 많아요. 그분도. 진짜 남자래. 네. 진짜 상남자. 전투수 좀 하시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잘 나가는 주먹 출신이라는 말씀도 있고 완전 사나이 중에 사나이던데. 하나가 재계에 들어오고 업계에 들어오는 그 사이즈를 갖고 놀아도 한 2시간짜리 나와. 그건 하나 특집 나중에 합시다. 네. 한화는 정말 괜찮은.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아니 한화 이글스 얘기만 해도 2시간은 가겠다. 그게 왜 2시간짜리 3박 4일짜리지? 네, 어쨌든 간에 아들내미가 이래요. 아들내미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채널 A, 뭐 MBN 이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 빼려놓고 여기 봤을 땐 제가 지금 그냥 나온 거는 아들내미 취업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고 쓰다가 뭔가 누군가한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많이 그걸 통해서 했어. 많이 갔어. 뭐 방통위원장이든 뭐 사무관이든 뭐 재계 정계 다 이제 소리 맞고였죠. 그러니까 사자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분 여기 김창경 씨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하나 딱 잡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거 내 거 하면 막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금융에 갇혀지면 그 다음에 찾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의 비호를 권력의 비호를 받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뿌린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 회사라는 명목 하에 있으면 감사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돈이라는 건 흘러가고 어디서 쓰여지는지 영수증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면 주주에게 나눠줘야 되고 이자가 생기면 돈을 넣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고 어디에 돈을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불법적으로 돈을 만들어야 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한참 문제가 됐던 뭐 오리온 그룹하고 연결됐던 네, 오리온 그룹. SM 갤러리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네. 결탁이 되기 시작해요. 비자금을 그냥 미술품을 사들이는 거지. 미술품은 도난을 당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미술품 값이 떨어지지가 않아. 아니 그리고 미술품 값은 워낙에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미술품이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밀려면은 그냥 뭐 명망록품 경매에서 아니면 감정가나 이런 걸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다른 명망록품 밀어가지고 야이 씨발 난 인정 못하겠다. 이건 더 비싼 거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 그럼 또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미술품 값어치가 또 뛰어요. 왜냐면은 명망록품 두 사람이 싸웠다. 그 미술품에 히스토리가 추가돼가지고 그러니까 미술품만큼 값어치 매기는 게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갤러리가 SS그룹에 H 모양과 또 연관이 좀 있었어. 둘이 되게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좀 싸우고 안 붙는데 대본 보고 있어요. 그 이름 있어. 궁금하면 봐요. 나중에. 아니 이쪽 대본은 없네. 이게 다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SM 갤러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미술품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게 258억을 빌려요. 258억을 미술품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게 미술품을 담보로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거품. 버블 시대라고 버블 경제라고 한참 90년대 한참 화랑일 때 진짜 그 당시엔 동경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했었어요. 땅값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이제 SM 갤러리가 이거를 이제 285억을 받고 날라버리지. 안 갚아. 그럼 이게 다 누구 돈이야? 고객 돈이지. 고객 돈 285억을 땡겨서 미술품 받고 써. 얘가 날라가. 그럼 이 피해는 다 누가 봐? 고객이 보는 거야. 그대로.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계속 생기면서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게 적자는 거지. 여기서 대단한 게 김창경 씨가 여기서는 또 하나캐피탈에 빅딜이 들어가죠. 아, 기가 막힌 사람이야, 진짜. 그 담보로 받은 미술품을 하나캐피탈에 맡기고 180억을 끌어와요. 그러면 258억을 주고 180억을 받아왔어. 뭐 얼마나 손해본 거야? 70. 그래, 그거밖에 손해를 또 안 봐. 와. 근데 이것도 손해라고 보기엔 뭐한 게 왜냐면 또 날라버렸으니까 이거는 손실 처리를 해버리거든. 대단한 사람. 담보물에 관한 악성 채권으로 손실 처리를 해버렸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나 쪽에서 온 180억은 고객한테 간 게 아니라 김창경한테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또 불법적으로 쓴 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부인이 해산물 부패 우리 한참 떴었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각종 해산물 부패 여기다. 모스쿠스. 아 그래 모스쿠스. 그거에 한 100억 정도를 예, 불법 대출 그냥 밀어주죠. 이렇게 쓱. 야 써. 딱.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 이건 이거니까. 대출이니까. 근데 제3자를 통해서 1,500억을 대출해줬어요 불법으로. 왜냐면 자기가 은행을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야 도장 찍어 이 새끼야. 이런 행정학을 찍으라고 하는데 안 찍겠어? 그걸로 뭐 했을까? 아름다운 컨트리라는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 정말 돈 있고 권력까지 잡았어. 이젠 물이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근데 이게 아름다운 컨트리를 확인해 보면 리조트를 만들었어. 그렇게까지 돈이 1,500억까지 들어가지 않을 뿐이래. 워낙 멀고 이 서울 근교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CC들 많거든요. 근데 그 지역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명망 깊게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 여기 취가 한다는데 뭐. 취가 한다는데 뭐. 1,500억 썼다는데 뭘. 그 내가 봤을 때는 한 200억이면 뒤집어 썼고. 아니 그 이상은 되겠지. 1,500억이면 1,000억 정도면 됐겠지. 그럼 500억 해 먹었겠지.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럴까? 이분은 그런가? 야 일반적인 잣대로 되지 말라니까. 1,500억이면은 200억, 난 100억이나 200억이면 뒤집어 썼다고 봐. 1,300억은 어딘가 사라진 거야. 네, 잠깐 얘기를 해보면 피츠가 고소한 맛은 있는데
필라이트 같은 향이 없네. 마시고 나서 3초 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사람마다 다른가? 틀려요. 나는 솔직히 필라이트는 그 뭐냐 호가든 하이보안이라고 보거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네.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호가든 맛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지. 아하, 그럴 수 있어. 그 신맛. 산미 있는 거. 산미 있는 거. 근데 이건 클라우드 이거는 왜 카스 느낌이 나는데요? 끝맛이? 카스는 아니야. 끝맛이? 카스가 예전 카스하고 지금 카스하고 맛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톡 쏘는 맛이 강해서 카스를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 그 맛이 조금 내려오고, 근데 카스보다는 아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필라이트는 옛날에 있었던 레드독이랑 맛이 좀 비슷하다면 이건 옛날에 라거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뭐래 여기 유러피언 스타일 라거라고 써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거구나. 맞았네. 맞았네. 뭐 어쩌다 보면 맥주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1시간 반. 녹화 기네. 이게 몇 분에 편집될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반 정도. 근데 우리 원래 찍었어요. 편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1시간 반 그대로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앞뒤에 좀 자르고. 그러니까 그 자른다는 게 뭐냐면 이어질 때. 이어질 우리 때? 보면 지난번에 뭐 박수 친 거 다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편처럼 쭉 나가자고. 우리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런 것도 좀 자르고. 좀 전 것 중에 수정할 게 있어요. 좀 전에 아름다운 CC 저희가 얘기할 때 1,500억 불법 대출 다음에 이거 했을 때 뭐 200억이면 떡을 쳤다, 뭐 1,300억이면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1,500억에다가 사재 500억을 넣어가지고 2,000억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김 작가가 왜 200억, 200억이면 됐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돈 들인 티가 안 났대.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보니까 이것도 능력이잖아. 2천억을 들였는데 돈 들인 티가 안 나는 거야. 아니 시설 자체는 정말 할 수 있는 돈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정말 원더풀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난대. 그래서 돈 들인 어떻게 티가 안 나지? 이것도 능력이야. 그럼. 원래 돈 바르면 티 나는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야 이랬다 그런데 아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니 뭐니 이런 네.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평생 사람이 자기가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뭐 이 사람의 사기 행각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랑 같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사람 눈을. 자, 지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소장농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몇 년도? 네. 56년생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아버님께서 소작을 했던 그 지주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산 쪽에. 예, 이제 뭐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나이도 먹고 했으니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지주도 돌아가셨을 테니까 아들이 물려받았겠죠. 그 아들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김찬경 씨는 그 지주 소유의 고택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삼의 외암 민속 마을의 고택이에요. 그걸 담보로 잡고 70억을 날려요. 70억을 야 배팅 딱. 너 이거 지주 딱 그 땅 잡고 고택 70억. 잡고 70억을 딱 자. 근데 이거 빌려줄 때 요것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한두 개의 민가까지 네. 다 해서 70억. 근데 소유주분이 이 지주의 아드님 분이 70억 받고서 그래 해보자. 근데 사업이 망했어. 대한민국은 두 번째가 없는 나라. 두 번째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채무자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그걸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주 아들분이 자살을 하신 거야. 이게 그랬대. 이게 건재 고택이야. 70억을 딱 땡겨주고 빌려줬어 돈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돈을 빌린 걸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압류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람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지. 결론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건재고택이 친해저축은행에 소유가 된 거지. 그때 미래저축은행.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난 다 이루었다지. 자, 그리고 이렇게 차지하는 고택에서 이제 정관계 인사를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티를 했대요. 파티를 했대요. 근데 여기 그때 이 당시에 파티를 해가지고 만나신 분들이 지금 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마어마하대. 근데 말하긴 뭐하고. 말하긴 좀 나중에 봐. 지금 어마어마해. 요즘에 이름 많이 나오는 분 많어. 뭐 차마 말을 못하겠어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참 이게 대한민국이 웃기는 게 끼리끼리 논다고. 사자의 친구는 사자더라고. 야, 어떻게 한번 스타트 한번 해봐요.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사자의 친구 사자? 누구? 아, 김창경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 사자의 친구 사자. 자, 뭐냐면은 김창경 씨가 진짜 이제 현금을 한 60억을 마련을 해요. 이 건재고태가 그쪽에서 이렇게 누굴 주려고 했겠지. 그래서 60억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5만 원권이 이제 우리나라에 딱 나온 거지. 옛날에는 다 10,000원짜리잖아. 근데 10,000원짜리는 사과 박스에다 이렇게 하나를 딱 실으면 1억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A4 용지 있죠, 요만한 거. 그 박스에다 5만 원짜리를 딱 때리면 5억 6천이 들어가. 에? 진짜요? 5억 6천만 원까지 5억 6천, 들어가.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 그 박스가 10개를 실은 차를 딱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10개는 누군가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제 상황은 여기 스탠바이라 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 강도가 20억? 나타난 거야. 강도가 나타나서 갑자기. 강도가 그 차를 탈출을 해갔어요. 자, 김창경 입장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이 돈은 신고도 못해. 어디서 이렇게 슈킹 땡긴 거거든. 땡긴 거니까 신고도 못해. 그래서 축소를 해서 신고를 하긴 했어. 그래도 1,5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1,5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안 잡히었으면 이게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잡혔네. 강도가. 앞으로 김창경 씨 친구야. 내가 아까 사자 친구를 샀잖아고. 친구가 그걸 땡겨서 가가지고 알았겠지. 이 새끼 여기 와서 또 이러니까 저 차구나. 쓱 간 거지. 쓱 해서 쓱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도 대단한 게 얼마 안 돼서 잡혔어요. 그렇게 오래 안 잡혀 오래 걸린 건 아닌데 그 사이에 40억을 썼대요. 40억을. 그러니까 말이 좋아 40억을 쓴 거지. 어딘가에 잡혔을 때도 묻어놨겠지. 오피스텔에서 잡혔는데 그 안에 10억이 있었대. 그러면 56억에서 10억을 썼으면 한 40억을 쓴 건데, 주변 사람들의 정황이나 이런 거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돈을 물쓰듯이 썼대. 그냥 이랬대. 지도 아니라고. 그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지금 그 상황에서 김창경은 자기 돈을 주장도 못하고 이 아저씨는 이거 나 주웠다 이러고서 자기는 무죄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대박.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얘 친구는 얘고, 얘가 또 그러니까 얘가 또 이러고, 근데 그거를 또 하지도 못하고. 근데 경찰에는 신고를 해야 되겠으니까 신고를 했고, 근데 또 잡고 보니까 돈은 딱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10억이랑 거대한 1,5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10억 있어. 3,500. 3,500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10억 있어. 뭐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미래저축은행도 점점 하얀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냥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사자잖아요, 일부는. 사자가 은행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 행적은 행적이고 머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봐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행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차라리. 근데 뭐 여기저기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정권에다가 자기가 구리니까 정권에 잘 보이려고 여기저기 찔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2008년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였대. 은행이 원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총 이런 부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8%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출 몇 개가 빠그러지더라도 그걸로 메꿀 수 있고 맨징을 해야 되는데, 깡통이야. 내 돈이 없어. 그 은행 자체에 다 남의 돈이야. 그러니까 퇴출의 위기에 몰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 이분이 미래저축은행 행장이에요. 근데 주주가 이분만 있을 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기업체는 개인이 소유를 하기 힘들어요. 뭐 여기저기 그리고 예를 들어 돈 빌려줘 투자하고 들어오고 뭐 지분하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지. 예금주가 개인도 있겠지만은 뭐 이를 싸바싸바 해가지고 기업에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고소를 당합니다. 예금주들한테. 당해야지. 네. 당해야지. 당연히 너무 당해야지.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대출을 내겠다. 이게 이래도 고소를 당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런 것도 있어요. 그 MB 정권, 야 이거 까잖아 안 되겠다. MB 정권에서 했던 세 개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4대강. 녹조라떼. 아 그렇지. 아이고 우리 두 번째가 자원외교, 그렇지. 세 번째가 저축은행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사자방이라고 하잖아. 방산비리. 방산비리. 방산비리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래저축은행이 자원외교에 같이 이렇게 연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카메룬 자원비리에 있던 CNK. CNK의 2대 주주였던 게 미래상호저축은행이고 미래상호저축은행. CNK는 카메룬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막 언론에서 딱 터트려 준 거지. 뭐 몇십억 대의 막 그 광산이 나올 거고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오고 CNK 가 뭐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나온다 막 뭐 이러면서 이걸 매물권을 획득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다 대단해요. 또 너 그거 보고 얘기 한번 해볼래요? 그 선임 행정관이랑 그 형의 병원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봐요. 참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머리가 나쁘면 안 돼. 이거 잘 듣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줘야 돼. 청와대에 있던 선임 행정관과 그리고 이제 이 김창경 씨와의 좀 연루가 된 거를 예. 조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임 행정관이 뭐 많이 편의를 받았다고 해요. 김창경 씨가 금괴를 2개를 딱 주니까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뭐 부채도 까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 선임 행정관 형이 병원을 해요. 병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 그림 또 하나 넣죠. 병원에 선임 행정관의 형이야 형. 선임 행정관이 아니라 형이야 형. 형이 병원을 하는데 빚이 160억이야. 와, 그 위에서 빚이 얼마? 160억? 160억. 대단한 씨. 그 중에서 농협에 120억이야. 근데 농협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판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성 채권이나 불량 채권이라고 해요. 은행에서는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그래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자 하고서 자기가 손해를 받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있으면 이게 160억짜리야. 그럼 내가 이자도 있고 뭣도 있을 텐데 다 포기하고 그냥 너 이거 160억인가 네가 이거 23억, 27억에 사가. 그럼 얘가 27억을 주고 이걸 나한테 사가. 그럼 이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 회사가 유암코라는 회사에 유암코라는 회사에 27억에 팔아요. 근데 그거를 김창경 씨가 여기서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다른 법인 이름으로 그 27억짜리 채권을 50억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임 행정관과 얘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야. 여기가 김창경이면 여기 둘이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암코 그래? 입장에선 땡큐지. 거의 두 배 장사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5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 채권을 경매를 때립니다. 50억짜리 채권이니까 야 이거 불량 채권이긴 한데 미래 가치가 좀 있어 보여. 건물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야 살 사람 있어? 경매 한번 하자. 자 동그라미가 형, 병원, 유암코, 그 다음에 여기 뭐? 미래저축은행? 아니 다른 법인? 다른 법인. 여기서 이제 그걸 산 거야. 그러고서 여기서 경매를 했는데 이 50억짜리를 미래저축은행이 120억에 낙찰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요? 네. 120억을 낙찰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50억짜리를 왜 120억에 샀냐면 이게 뭐야? 병원이잖아. 채권이잖아. 근데 이 낙찰을 했다라는 건 그 많은 그 돈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경매를 해서 낙찰하면 그 경매 금액을 얘네들한테 배당을 해. 순수 권리 때문에. 그러면 김창경이 1대기 때문에 거기서 110억을 배당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1순위 채권단이 김창경이었는데 110억을 받았어요. 내가 120억을 내고 샀어. 내가 다시. 근데 그 돈 중에 110억을 내가 받았다고 다시. 그럼 얼마 들었어? 대박이네. 그게 얼마 들었어 그러면? 125 중에 110이면 10억? 그럼 걔는 지금 여기 10억 썼어. 정확하게 여기다 그려줘. 10억이라고 적어줘 여기 지금. 10억 쓴 거야 김창경은. 잘 들어. 자, 10억 썼어 10억. 그리고 자 10억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행정관이 형한테 다시 원래 병원 주인한테 얼마에 파냐? 60억에 팔아. 60억에 팔았어요. 자 이제 정리해야 돼. 160억짜리 빚을 27억에 팔았어. 아니 거기서 120억짜리 빚.
아 160억. 아니 160억 중에 120억이 농협 120억이 은행 농협 건데 농협 걸 27억에 팔았으니까 40억이 남잖아. 다 해서 얘가 27억이 한 거야. 아 그래? 다 해서 얘가 27억을 샀는데 그거를 김창경이 50억에 샀어. 그지? 그럼 김창경이 지금 들어간 게 얼마야? 50억이 들었죠. 거기서 1대 주주기 때문에 120억의 경매 낙찰을 해서 110억을 돌려받았어. 그럼 얼마 쓴 거야? 10억을 쓴 거지. 그럼 여기서 넘을 때 50억과 여기서 쓴 10억, 그리고 얘는 이걸 다시 이 형한테 60억에 팔았어. 그럼 뭐야? 제로네. 그렇지. 제로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사짜지. 그게 사짜지. 그러면 행정관의 형은 160억의 빚이 있다. 그걸 60억에 인수했어. 그럼 얼마를 이득을 본 거야? 160억의 100억의 빚에서 60억을 주고 다시 샀어. 100억을 버는 거지. 그냥 100억을 앉아서 본 거야. 몇 달 만에. 160억의 빚이 60억이 된 거니까. 그 가능해요, 근데? 지금 지금 했잖아.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게. 했잖아. 대단한 양반이야 진짜. 그렇게 해서 정재계와 똘똘 뭉치게 돼. 똘똘 뭉쳐. 내 형이 빚 100억을 얘가 까준 거야.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게 다 지 고객 돈으로. 내 돈 아니야. 고객 돈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처음에 160억짜리 그 병원에서 27억에 판 거는 얘네 입장에서는 이건 부실채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 정리하고 말지. 정리하고 이거라도 건지자. 손실 처리를 한 거야. 근데 그 손실 처리를 한 거 가지고 김창경이 한 2바퀴 돌려서 반짝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손해는 누가 봐? 미래저축은행이 본 거지. 그 아니 와중에. 고객. 농협이 본 거지. 농협이랑 그 채권자가 봤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 미래저축은행이 낙찰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서 10억을 썼잖아. 10억이 그 돈이 김창경 돈이냐고. 아니 10억이고 50억, 총 토탈 얘는 60억을 써서 60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야. 김창경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실도 없는데 단지 이 돈이 누구 거냐고. 누구 돈으로 이걸 이렇게 했냐고. 당연히 고객 돈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한 거지. 완전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겠네요. 완전. 이게 바로 금융의 마술이지.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은행이 점점 기울고, 금감원에서는요 보통 은행을 가면 감사를 나가. 그렇죠. 무조건 감사를 나가. 근데 우리가 일할 때 그런 게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7월에서 8월이 항상 기억나지?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안 해. 우리는 얘 고객 괜찮아요? 대출 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도 영업을 안 한대요. 왜요? 금감원에서 감사 나와서 오늘 영업 안 해요. 저축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은 3월에 결산을 보잖아요. 2월, 3월에. 저축은행은 6월에 봐요. 6월에 보고 결산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금감원이 야 못 믿겠어 하면서 7월, 8월에 감사를 나와. 감사 나면 일주일 동안 영업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딱 이제 쓱 둘러보고 어디가 횟집 이거 싹 회 깔려 있고 또 이제 꼴꼴꼴꼴 싹가 그 달그닥 보고 하고 게임 한번 시원하게 치고.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거 하나 던져줘요. 작은 실수거리 하나 던져주면 뭐 벌금 몇백만 원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벌금 내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건 실적 감사를 문제. 하는데. 그럼 감사 나온 사람도 실적 문제거든. 그럼 무능하다고 위에서 까이니까 조그마한 거 몇 개 던져줘요. 자잘한 거. 그걸- 이거 기입을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해서 봐준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회사 감사나 이사로 앉히고, 또 정부 관료들이랑 이런 사람들 또 감사나 이사로 앉혀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급 줘가면서 명예직 행정직인 사람들한테도 다 몇백만 원씩 주고, 그게 다 누구 돈이냐고.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했던 미래저축은행은 솔로몬 저축은행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 해서 2012년에 솔로몬 저축은행. 퇴출이 돼요. 네. 이제 얘기가 모든 얘기 이제 이렇게 결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가 또 하이라이트네. 대단하신 분이셔. 이분은 끝까지 우리한테 실망감을 안 주셔. 도망을 어떻게 가냐면,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고소를 받았어요. 예금주들한테. 그러니까 고소받으면 이분은 전과가 있잖아. 얘는 서울대 다닐 때 한번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 알잖아. 그냥 도망을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 가가지고 돈 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진짜
그 뭐냐 유니콘 뭐인데? 그 제주도 그 저기 있어요. 카지노가 하나 있었어. 얘가 카지노 갔었는데 이거를 팔아. 근데 얘한테 가서 아까 얘기했던 거 얘한테 가서 얼마에 팔고 조금 낮췄고 얘한테 가서 그날 당일날 또 팔아. 그러니까 서귀포 하얏트 호텔 유니콘 카지노. 이거를 얘한테 팔고 그다음 얘한테 한 번 더 팔아. 근데 이거 팔다가 공항에서 그게 걸린 거야. 그 뭐야 출국 정지가 걸린 거야. 이걸 안 팔았으면 그냥 나가는데 이거 팔아서 한 300억 챙기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얘가 뭘 시도를 하냐? 미랑을 시도를 하는 거지. 영화 황해 보면 막 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 그걸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랬다가 잡힙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던 해경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거죠. 파란만장했던 김창경의 사기 행각도 여기서 결론이 되지고 이렇게 그의 뭐라 그러죠? 행적은 마무리가 되고 철저하게 탈탈 털리게 되죠. 철저하게. 근데 재미있었던 거 이거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김창경이 그때 잡혔을 때 얼마 갖고 있었게요? 1,600만 원인가? 엥? 진짜요? 우리은행에서 203억을 갖고 있었고 자기 채권 가진 걸 가지고 사채시장에 가서 와리깡 해갖고 갖고 온 돈을 가지고 그것도 한 200억 정도 됐을 거고 카지노 2번 판 것도 그것도 한 300억 돼요. 그럼 토탈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70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 어디 데려다줘 얘 얼마 주고 기사한테도 입다더라고 한 30억 주고 그리고 지가 결론적으로 갖고 있었던 돈이 1,500. 나머지 돈은 어디 있을까?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몇백억이지 그거를 물리적인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리고 수표라고 쳐봐. 수표는 지급정지 걸면 끝나는 거예요. 다 현찰인 거지. 그러니까 다 현찰인데 지금 내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게 금괴 아니면 무기명 채권, 미국채 이런 거 좋거든요. 금괴가 또 그게 있는 게. 근데 금괴는 또 무겁잖아. 아니 그게 좀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그 행정관한테 금괴를 2개를 주는 게 있어. 그렇지. 그렇기 맞아. 때문에 여기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내가 나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걔한테 금괴를 줬어. 그러면 분명히 어디다 숨기고 한 2개 남은 거 그냥 쓱 찔러 넣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금괴가 우리가 알듯이 이런 것도 있지만 골드바처럼 해서 얇은 것도 있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숨기기가 편해요. 근데 금괴라는 건 결정적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무기명 채권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무기명 채권이든 금괴든 갖고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는 그렇죠. 이 사람이 숨 쉬는 값도 못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저씨 때문에 미래저축은행이 이렇게 망하면서 대한민국 대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그 무과장님 아시죠? 무과장님. 무과장님? 굉장히 빠르신 분 있잖아. 빠르는 돈. 달리는 돈. 달리는 돈. 그분이 그 회사가 업계 1위예요. 대한민국 1위예요. 지금 시중에 깔린 채권만 뭐 2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1조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이걸 만족 못하겠다. 저축은행을 갖고 싶어요라고 금감원에 요청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반려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저축은행이 갖는 가장 큰 권리가 뭐예요? 예금을 받는 권리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애도 못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미래저축은행이 이렇게 망하고서 이렇게 김창경 씨가 이렇게 잡히고서 들어왔을 때 일본계 투기자본이 J트러스트라고 있어요. J트러스트가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훈 씨가 지금 선전하고 그 막 강아지가 말하고 그거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미래저축은행을 싹 먹어서 JT 사무저축은행을 만듭니다. 지금의 친해저축은행으로 바뀌죠. 그게 지금의 친해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돈이 들어서 할 말이 생긴 거죠. 야, 왜 우리는 못 만들게 하고 쟤네는 만들게 해줘. 그래서 생긴 게 OK예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대부업체 자금이 저축은행까지 못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걸 막고 있었어요. 국가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게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씨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그게 물꼬가 트였다는 거죠. 오케이, 빨리 돼. 자, 나 지금 방송도 너무 길었고. 그렇지. 우리 2시간.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어. 이 물꼬 튼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얘 때문에 손해 본 사람 혹은 피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금주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5천만 원까지였어. 몇 억을 넣어놔도 5천만 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 손해나 이런 것들을 예금자 보호법에서 이게 또 어떤 돈으로 나가냐? 국민이 혈세로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돈이 다 없으니까. 그리고 아니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데 어떡할 거야? 김창경은 뭘 했냐면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사인도 받고 그 돈을 모아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돈을 넣어놓고 그 주식을 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 주식도 다 종이 조각이 되고 그 주식을 샀던 모든 사람들 다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들도 손해를 보고 그 은행에다 돈을 넣었던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유상증자고 일주일 있다 튀었어. 그게 대박이야. 유상증자고 일주일 있다 튀었어. 그러다 걸리고 다 작살나고 지가 현재 갖고 있던 건 1,500만 원. 그럼 그 돈이 어딨냐고 지금. 지금 보면은 9년 받았거든요. 9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자살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씨. 자살기도가 있었는데 뭐 그 얘기 들으면은 뭐 내연녀가 자살을 해서 자기도 같이 자살하니 뭐 이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그 감옥에 들어있는 동안에 여기 이것저것 많이 밝혀져서 형량이 더 늘어났어. 2020년까지야. 대단한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쪼다 뭐 이건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는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이지. 진짜 재밌는 얘기는 빵 얘기도 있어요. 빵에서 어떻게 사는지의 인터뷰가 뭐 까진 적이 있어갖고 빵 동기에 빵 있으면 빵 동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임석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잡혀 있는데 그분들은 홍거방이라고 그래서 독방이라서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이걸 좋아해서 6명이 살고 있는 6인실 홍거방에서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이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취중 역사에서 이 얘기를 다룬 이유나 의의가 있어요. 김 작가는 우리 뭐 지금 한 2시간 동안 얘기 떠들어 제꼈는데 이 김창경 씨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나요? 이게 인생 무상 이게 참 짧게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그죠?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김창경 씨가 한참 활약하던 때랑 지금 현재의 시대랑 그 시대를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유탄도 맞아봤으니까. 네, 유탄도 맞아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요. 왜냐면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청년분들 20대 뭐 30대까지도 좀 힘들겠다. 3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진짜. 우리 조 팀장은 이게 오늘 얘기를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역시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지나치지만 않으면.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이런 거를 뉴스로 접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부정청탁도 많고 취준생이었었던 입장으로서 네, 이런 걸 들으면 참 이게 뭔가 싶어요. 그죠? 허탈하죠. 열심히 살고 자기 일에 소신 있게 살던 사람만 피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조금 가슴 아파요. 근데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 씁쓸합니다. 솔직히 입맛은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빵에 계셔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서 저희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결론엔 빵에 계신다. 피해 보신 분들이 파란만장에 살고 계시지만 빵에 계신다. 근데 또 그분이 금방 나오시지 않아요? 2020년까지 잡혀 있는데 중간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분이 지금 빵에서 많은 걸 준비하신대. 근데 2020년에 3년밖에 안 남았어. 3년도 안 남았어. 많은 걸 준비하신대. 내가 봤을 땐 종교지도자가 되실 것 같아 지금. 지금 아멘 열심히 하신대. 아멘 열심히 하시고 성경책을 그렇게 보신대.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오늘의 결론 일단 이거부터. 자, 피츠. 피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피치 사랑해요. 아까 그 필라이트랑 비교한 거 네. 그냥 다르다이지 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네. 피치 자,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엔 뭐 마실 겁니까? 대장님 맥주 뭐 좋아하세요? 버드. 다음 주 버드 갑니다. 다음 주는 버드와이저입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저희 방송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 버드와이저 최소 3개 정도는 3개 정도 싹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네,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중 역사에 진행했던 김단호 김 작가 조진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